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급감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12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거래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12월 거래량이 이미 전월 수준을 넘어서면서 매수 심리가 일부 회복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주택 공급원인 재개발 초기 단계 사업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최근 3년간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투자자의 관심도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 물건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19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4년 반짝 상승을 제외하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늘어나는 것으로 분양 시장이 반등 국면에 들어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온 후에 분명 서울 아파트 시장은 조금은 주춤했습니다. 거래하려던 분들도 조금은 멈춰서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이 조정 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크게 위축됐던 그 심리가 지난달부터는 조금은 변화한 모습이네요. 되살아나서 이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으로 좀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1015 대책의 효과, 그러니까 약발이 이 정도에서 벌써 끝이 났다. 결국 아파트는 오른다라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떤 흐름으로 달려갈지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놓치지 마시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그런 정보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말은 정말 오랜만에 꽤 많이 추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제 다시 또 따뜻한 마음으로 한 주 시작해 봐야 할 텐데요. 이번 한 주 이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1월 달이 벌써 이제 두 번째 주로 접어들었고요. 어떤 것이든 이제 시작만 하면 바로 시간이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 이제 좋은 계획 좀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금연금주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효과를 아주 독특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1015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거의 뭐 절벽이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좀 급감하는 모습인데 이게 서울시는 공급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리고 또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 서울시이고 또 한강 벨트라인이다 보니까 가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 2개월 지켜보셨다가 또 거래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또 재개발 지역은 한 80군데 이상 가까이 계속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또 정부는 1월 내에 또 대책 또 발표가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잘 보시면서 재개발 투자를 반드시 해놓으시길 바라고요. 특히 2026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도 많고요. 그리고 오늘 특히 방송 드리는 내용은 재개발 선정 지역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으면서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 이 재개발 시장의 호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재개발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방송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말씀 나누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쪽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먼저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2283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고 배우자 명의로 혼인신고 전에 집을 한 채 더 사두고 싶은데 여유자금이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 돈으로 서울에 재개발 투자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요즘에는 정말 젊은 분들이 이렇게 재테크 활용 방법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혼인 전에, 그러니까 혼인신고 전에 집을 두 채를 마련해서 그 세금적인 이득까지 가져가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건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우선은 결혼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 살면서 정말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큰 사건인데 이 결혼의 특징이 이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면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각자의 가정에서 살다가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도요. 만약에 각자가 하나씩 한 채가 있었을 때 합치면 이제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1가구씩 있고 한 가구가 있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1가구 2주택이죠. 2주택인데 보통 이제 하나가 둘이 되거나 아니면 숫자가 늘어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부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수가 늘어날수록 세금적인 부담이 있고요. 또 불리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혼인으로 인해서 결혼을 했을 때는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지금 두 집이 돼도 이 각자의 이 주택을 비과세로 해줍니다. 이 주택도 비과세로 해주고 이 주택도 비과세로 해주기 때문에 이 한 주택에 대해서 10년간 12억까지 비과세로 해준다라고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1가구일 때만 거의 12억까지 비과세가 되는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지 않고도 그냥 결혼만 하고 혼인신고만 했을 때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신혼집은 좀 구해 놓으셨는데 이 한 5천만 원 정도로 좀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서울도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곽 지역에 또 힘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을 좀 이용을 해보면 됩니다. 이게 2024년 1월 10일 이후에요. 여기 이후에 준공이 된 신축을 구입을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번에 여기 2024년 이전에 준공된 물건들이 아직 미분양인 상태는 지금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든 우리가 매입을 하든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단점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답심리역 쪽을 보시면요. 여기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노후도가 지금 90%가 넘은 것 같아요. 90%가 넘어 있고요. 그리고 신축도 들어서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5천에서 한 6천 정도의 투자면 집을 한 채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문자 사연 주신 분한테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채가 되더라도 혼인합가로 인해서 한 채 그리고 또 주택수에 포함되는 한 채가 되더라도 이제 뭐 배우자 되실 분 무주택인데 한 채가 되더라도 10년간 비과세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구역을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좀 자세하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쪽 한번 보시고 주택수에 포함되는 이쪽 한 답심리나 이런 동대문구에서 5천만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가진 자금으로 과연 투자할 만한 재개발 투자처가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셨을 텐데 아직은 서울에 있다. 동대문 쪽에 답심리 쪽 한 구역을 일러드렸습니다. 임장도 해보시고 혹은 더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이런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에 맞춰서 재개발 투자처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다양한 재개발 투자처 중에 2026년에는 어디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강경훈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고요. 또 굉장히 기회가 커다란 기회가 되는 한 해입니다. 이때 지금 서초, 강남 그리고 강동, 광진구가 굉장히 지금 핫한데요. 동쪽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가 좋은 곳은 반드시 재개발이 성공을 해도 큰 수확을 얻고요. 또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동쪽이 굉장히 핫한데요. 지금 연일 지금 세미나가 굉장히 지금 인원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입지가 굉장히 좋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금 많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신청을 바로 해주시면요. 제가 세미나 때 뵈면서 정말 좋은 투자의 매물을 그리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원래 인기가 많은 그런 지역이죠. 강남, 서초, 그리고 강동 지역. 거기다가 요즘 떠오르는 재개발 투자 지역입니다. 광진구 이야기까지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이고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세미나 참여 원하시기 때문에 강경훈 소장과 함께하는 세미나 일주일에 2차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에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어요.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강경훈 소장과 함께 돈이 되는 날짜 정보를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투자처 이야기를 할 때 마용성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마용성이 지고 광용성이 뜨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광진구, 용산구, 성동구 새롭게 좀 떠오르는 투자처가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광진구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소장님? 네. 지금 광용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마용성이죠, 원래. 마용성인데 지금 광진구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광진구가 뜨겁고 그래서 이 광진구가 지금 앞으로는 마포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제 예상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 방송 내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지금 특히 이 자양사동이죠. 자양사동이고 여기를 필두로 해서 지금 여기는 이제 성수전략지구 4지구입니다. 성전 4지구고요. 맞은편은 이제 청담동이죠. 청담이고 영동대로 복합사업을 통해서 여기가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서고요. 이쪽은 잠실 마이스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사업을 통해서 이쪽이 지금 굉장히 비싸지고 있고 특히 이 청담 쪽이나 반포 쪽 이쪽은요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하죠. 특히 반포 쪽도 지금 60억, 7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 마포가 지금 광진구가 바짝 쫓으면서 광진구가 지금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진구에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진구 2040 기본계획인데요. 2024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균형 발전을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요거는 한번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홈페이지 가 보시면요. 이렇게 광진 재창조 플랜 요 파일을요.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셔 가지고 이걸 한번 정독을 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여기에 데이터의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해 보겠습니다.
자, 광진구는 4개의 생활 권역이 있고요. 그리고 중고 권역, 그리고 화양 군자 권역이 있고요. 그리고 자양 권역과 그리고 구의 광장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중고 권역은 중공역, 여기 이제 과거에 정신병원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복합지구로 지금 형성이 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첨단 의료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중고 권역은 의료 특화 거점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화양 군자 권역은 여기가 세종대도 있고 군자 그리고 건국대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지식 문화 거점이 있고 특히 여기가 중요한 점이 어린이대공원과 연계해서 도시 발전을 도모를 하는데 공원 조망형 아파트를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양권역은요 한강변이죠. 그래서 한강공원 활성화, 그레이트 한강과 연계를 하면서요 구의역 하단 부분 복합 사업을 지금 다 완료를 했고 가장 비싼 그래서 마포를 역전할 수 있는 이 기틀이 되는 자양권역이 되겠고요. 구의 광장권역 같은 경우는 동서울터미널로 지금 또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의역 상단 부분, 구의역 저층지구죠. 그래서 이렇게 한 크게 4곳을 볼 수 있다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양권역인데요. 자양권역은 지금 고품격 주거 환경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인데요. 기본 계획에 나와 있듯이 이게 실제로 얼마나 잘 맞느냐를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는 자양 2구역이죠. 자양 2구역이고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 선정지죠. 모아타운 이제 B구역입니다. B구역.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양 3동. 신통기획으로 이제 선정이 됐고 여기도 자양 4동도 신통기획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계획이요. 그냥 광진구에서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구의 자양 이 하단 쪽은 여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 구청이 광진구청이 일로 이전했죠. 신청사를 지어서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이 신통기획 선정지가 되면서 이제 신통기획 이렇게 조감도도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 3,000세대 되고요. 여기 이제 한 30년 지나면 입주도 가능한 여기가 지금 자양사동이 여기가 선정이 되면서 자양 광진구를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켰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 4동이 있고요. 그 자양 2동도 모아타운 최초로 40층을 찍었습니다. 40층을 찍으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의 자양 4동과 신통기획 지역과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여기도 세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2,300세대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가 선정이 된 이유가 반지하 주택이 6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반지하가 굉장히 많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역 하단인데요. 여기는 구청이 있고 여기 구의회 그리고 보건소까지 싹 다 옮겼죠. 그래서 보시면 호텔 업무, 문화, 판매, 오피스텔 등 이 복합 사업이 요로 그리고 쿠팡 본사도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KT 부지였죠. 이렇게 다 완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구의회와 구청도 이쪽으로 옮겼죠. 옮기고 그리고 요 아파트 공동주택 이스트폴이죠. 그래서 요즘에 한 30억 정도 한다. 예, 지금 굉장히 여기 발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제가 사진으로 비교를 해드리는데요. 거의 뭐 100% 흡사하다고 보이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뒤에 업무시설 그리고 아파트까지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광진 플랜이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중고권역인데요. 중고권역도 지금 그대로 다 이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쪽은 거의 아파트가 이쪽이 중곡동입니다. 중곡동인데 거의 아파트가 한 3%에서 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주택 지역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중간들이 다 이제 명품 주거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정비 사업 확대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수변 생태 특화 주거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아차산 줄기에서 보면요, 이게 긴고랑 천이 있습니다. 긴고랑 천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가보시면 4차 도로로 다 덮여 있거든요. 그것을 청계천 복원하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복원을 하겠다. 그러면서 요런 데도 다 이제 집이 이제 다 재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긴고랑천 주변에 이렇게 신통기획이 지금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이 진짜 현실로 다 이루어진다는 걸 봤을 때 사실 이런 것을 보시면요, 그냥 투자의 정답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역 위쪽으로도요, 지금 신통기획을 추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이랑 비교를 좀 해봐 드리면요, 긴고랑천이 이 정도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신통기획 선정지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실제로 지금 신통기획 선정이 돼 있죠. 신통기획 선정이 돼 있고 여긴 준공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료 복합 사업으로 개발이 지금 끝나 있죠. 그리고 준공역 주변으로는 다 준주거 중상향을 통해서 고밀 개발을 하겠다.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셨을 때 앞으로 투자에 거점을 좀 잡으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리고 구의 광장건역입니다. 구의 광장건역 같은 경우는 중요한 곳이 여기 여기가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그래서 강변역을 좀 강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 현대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테크노마트가 요즘에 상권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테크노마트 복합 개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쪽에 뭐 전망대라든지 아니면 한강변으로 아차산과 더불어서 이런 강변 그레이트 한강 연계를 해서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시설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또 좀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곳은 이런 하이엔드 주거지 조성, 특히 한강호텔이죠. 한강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포제스 한강으로 바뀌었죠. 포제스 한강으로 바뀌면서 여기가 광진구 최초로 평당 1억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는 한 1억 3천 정도 하는데요. 네, 여기 이제 굉장히 고급 아파트가 들어섰고 이쪽에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저가에 지금 입지 대비 굉장히 좋은 지역이 있죠. 한 1.3억에서 한 2억 미만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이 구의역 저층 주거지 정비라고 아예 이제 답안지를 가르쳐 줘 놨죠. 그래서 구의역 상단에 이런 저층 주거지 정비도 있다. 그래서 구의 광장건역 같은 경우는 여기를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서울 터미널 같은 경우는요, 한 40층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버스 터미널 이제 환승 센터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 지금 터미널도 지금 60층으로 지금 개발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터미널들이 특징이 뭐냐면 한 30년, 4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다 지상 시설입니다. 그래서 버스들이 다 지상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토지 이용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돼 있죠. 그러나 이제는 이 버스 터미널 시설 자체를 다 지하로 옮기게 됩니다. 다 지하로 옮기고요. 위에는 여기 상가, 그리고 위에는 오피스로 만들면서 여기 이제 이마트 본사도 들어오게 되죠. 이마트 본사, 그리고 밑에는 이제 스타필드까지 조성이 되면서 이제 업무 상업 공간으로 40층 규모의 한강변에 아주 멋있는 시설이 들어오게 된다. 그랬을 때 이 구의역 쪽에 이제 강변역과 이 구의역 상단 이쪽이 굉장히 연계가 돼서 발전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의역 여기 있고요. 여기는 하단이 이제 복합 사업 이제 완성이 된 곳이죠. 그리고 요 뒤편으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고개를 내밀겠죠. 동서울 터미널이. 그리고
구의역 상단이 이제 저층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굉장히 지금 낙후가 돼 있고 주변에 성벽처럼 아파트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만 지금 굉장히 저층 주거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부분이 지금 모아타운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쪽도 당연히 추진이 되겠죠.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의 저층주거지 한강변 인근 개발 호재를 말씀드렸고 이쪽은 구의역 2호선이기 때문에 종로, 을지로, 강남, 잠실 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좋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구의역 복합사업과 동서물 터미널이 이제 앞으로 요건 다 완성이 됐고요. 요것은 지금 예정이 돼 있다. 그래서 주택수 미포함 신축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화양, 군자, 권역인데요. 여기가 세종대학교가 여기 있고요. 건국대학교가 이쪽에 있죠. 그러면서 성수 옆으로 청년 창업벤처를 이제 AI라든지 ICT 산업을 키우면서 여기를 산업을 좀 특화시키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즘엔 공원이 대세죠.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을 재구조화하면서 이쪽에 어린이대공원 북단에 공원이 조망이 되는 주거단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가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네이버에 매물 들어가셔서 보셔도 일반 매물도 없을 정도로 여기는 아주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이게 광진 플랜에서 2040에서 이미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거의 실현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특히 대공원 조망형 주거단지가 개발이 된다. 그리고 이미 최고고도 해제가 다 이미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 선제적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굉장히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쪽은 주거가 중고밀로 됩니다. 중밀도 또는 고밀도로 되고 이쪽 선화 예고 있는 쪽은 중밀도. 그래서 입지상으로 보셔도 이 군자역 5호선, 7호선이죠. 그리고 이쪽 고밀도로 개발이 예정이 돼 있는 이쪽에서 한번 눈여겨보셨을 때 2026년 투자처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지역을요, 다 최고고도를 이미 다 해제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네, 어린이대공원 상단에 군자역이 있고 5호선, 7호선이죠. 5호선, 7호선 주변에 이런 저층주거지가 공원 조망형으로 이렇게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가치를 얼마나 보시겠냐. 그래서 지금 투자하셔도 굉장히 입지도 좋고 가능성도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 광진구에서 이렇게 조감도까지 미리 다 그려놨습니다. 2040 계획에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능동이고요. 또 최고 고도지구 해제가 돼 있고 조망형 아파트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가 이쪽이 다 일종주거 지역입니다. 여기도 일종주거 지역이고 여기도 일종주거 지역인데 거여 마천 같은 경우 새마을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3분의 2 정도가 일종주거 지역이거든요. 일종주거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 268%, 한 270% 정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이어도 종상향을 통해서 이렇게 재개발했을 때 거의 300% 가까이도 가능하고 요즘 또 층고가 다 폐지가 됐죠. 그래서 40층, 45층 이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한번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을 좀 보자면요. 광진구 2040 플랜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구의역 상단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향후 이스트폴 바로 밑에가 한 30억이죠. 그리고 능동 파크뷰입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하셨을 때는 서울숲 아이파크가 요게 성동구지만 그래도 파크뷰에다가 조망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랬을 때는 요즘에 한 40억까지 간다고 봤을 때 여기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금일 재개발 투자 유망 물건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능동의 어린이대공원 북단에 이 1.5룸 정도 되는 것을 투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한 5억 미만의 한 2억 원대의 투자를 하셨을 때 영구 조망이 가능한 대단지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 광진구를 포함해서 이제 동쪽이 뜬다고 말씀드렸죠. 2026년 좋은 선택을 하셔서 세미나에서 또 좋은 내용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면 자, 접수하고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일주일에 2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2번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 서울의 유망한 투자 지역 분석하는 시간 이어갈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감기 좀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2026년 첫 번째 투자 유망 지역으로 정말 특급 지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이거 저희가 오늘은 상담이 없어가지고 조금 이런 지역으로 인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요, 연락을 따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또 사무실에서 개별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급 지역이 어디냐면요. 오늘은 강남 3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초구인데 그중에서도 반포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어떻게 전략 짜면 좋을지 바로 소개해 주세요, 이사님. 네, 오늘은 제가 강남에서 아직 정말 끝나지 않은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저층 주거 지역인 서초구의 반포 1동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강남 투자라고 하면은 금액이 너무 많이 비싸고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기회도 다 이미 옛날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또 준비를 한 거고요. 사실 2026년부터는요, 저는 이 반포 일동이 정말 날개를 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부동산 임장이라든지 많은 곳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봅니다. 근데 저도 참 이 반포 일동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제 마음속 정말 부동의 1위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입지적으로 정말 뛰어나고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은 강남에 이렇게 아직도 노후도가 심한데 개발이 안 된 곳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반포동이라고 하면은 뭐 반포동 좋은 거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반포동은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 굉장히 핫하고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건축들이 지금 공사도 현장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다 입주도 완료된 것들도 많은데요. 그 다음 반포가 가져가야 할 그 다음 사이클은 저는 이제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단 한 군데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서초구의 반포 일동에 대해서 좀 지도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에서 보시면은요, 이 서초구, 반포동은 이제 서초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이 서초구,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강남구입니다. 그리고 이 서초 한강을 넘어가면은 바로 용산이 있어요. 보통 이제 서초구와 강남구는요, 사실 과거에 이 두 구가 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이제 반으로 이제 갈라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서초구 정말 큽니다. 사실 요 밑에 뭐 우면동까지 포함하면 정말 이 서초구 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서초구 내에서 1등 대장은 무조건 반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포동에서 지금 대장 아파트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한강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아크로 리버뷰라든지 그다음에 신반포 2차, 얘도 재건축이죠. 그리고 가장 신축은 이제 원베일리입니다. 원베일리 거의 한강 보이는 것들은 한 70억씩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 DH 클래스트 반디클이라고 하죠. 여기 반포 주공 아파트 1, 2, 4주구인데 지금 내년 11월이면 이제 입주 예정이에요. 입주 예정이고요. 새로운 이제 대장이 탄생하는데 공사 막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이 뒤에 보면은 레미안 트리니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반포 주공 3단지인데요. 이번 연도 8월에 이제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반포 하면 사실 이런 대장급 아파트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학군 워낙 중요합니다. 뭐 세화고등학교라든지 뭐 세화여자중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죠. 그리고 반포중, 뭐 청담고, 뭐 경원중 등등 정말 이 수많은 학군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고속터미널, 강남 고속터미널이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강남 성모병원까지, 뭐 터미널, 병원 전부 한강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포동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 9호선이에요. 저는 잠시만요. 9호선인데요. 사실 이 9호선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반포의 시작을 만든 곳이다, 이 9호선이.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구반포역이랑 신반포역이 생겨나면서요. 사실 뭐 레미안 퍼스티지라든지 반포자이 다 미분양 났던 아파트들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이 반포자이만 해도 50억이에요, 50억. 17년이나 된 아파트고요. 이거 새 아파트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굉장히 높은 가격을 하고 있고요. 이 9호선이 생겨나면서 강남역보다는 이제 신논현역이 더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논현역, 그 다음에 논현역, 여기가 이제 강남대로거든요.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역은요, 바로 이 강남대로 왼쪽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린 반포 1동 저층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투자 유망 지역이고요. 이 반포동을 이제 말씀드리려면 아무래도 이 개발 호재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크게 제가 큰 것만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용 부지 개발로 옛날에 이제 정보사 부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터미널, 롯데칠성, 코롱 부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간선도로 반포대로 지하가 있는데 요거 경부고속도로 지하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이 반포동을 보는 것 중에서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뒤에서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울 고속터미널, 강남 고속터미널 60층 복합 개발입니다. 50년 만에 정말 초특급 개발이고요. 용적률 800%로 올라가는데 이 소식이 사실 나오자마자 뭐 이 관련된 주식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한가 올라가면서 정말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11월 말 정도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굉장히 뜨끈뜨끈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지도에 이제 이미지화해서 조금 가져와 봤는데 저희용 부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 정보사 부지 개발이 있습니다. 저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서초역 바로 앞에 대법원 있지 않습니까? 이 대법원 뒤쪽에 보면은
서리풀 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쪽에가 이제 옛날에 정보사 부지 개발인 곳인데 25년도에 이미 착공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가면 펜슬 다 치고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약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요.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되면은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파트, 호텔, 오피스로 고밀도 복합 개발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인데 제가 요거 초록 색깔로 쫙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왜 초록색으로 했냐면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하게 되면은요, 요렇게 위쪽에는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강남 서초구 한복판에 이 공원이 생기게 되면은 무조건 저는 이 서쪽과 동쪽 서쪽과 동쪽이 가장 수혜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메이플 자이도 많이 이제 수혜를 받았고요. 반포 자이 수혜 받고 그 다음에 뭐 삼풍 아파트 이렇게 큰 아파트들은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강남에는 저 몇 개 많은 아파트들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파트가 없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재개발이 가능한 땅이 가장 저는 수혜를 많이 받을 거고요. 집중해야 될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고속터미널 복합개발.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렸는데 위치가 강남 고속터미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 초록 색깔 보이시나요? 요 초록 색깔이 1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메인입니다. 메인.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무조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 양재 IC에서 한남 IC까지 거의 한 6.8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꽉 막혀 있죠. 경부고속도로 정말 많이 막힙니다. 요거를 이렇게 공원화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이번에 요거 발표하면서 같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2번, 3번. 그래서 지하도로로 해서 올림픽대로로 이어지는 요 두 갈래를 더 만들 거고요. 게다가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요 우면산 터널 앞쪽으로 나오면 예술의 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용산공원까지 쭉 완전히 직선 길로 만듭니다. 그러면 총 4개가 되거든요. 사실 강남에 마이스라든지 GBC, 현대차 개발 이렇게 있겠지만 이 서초에서 이만한 지하가 이제 도로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요 1번 경부고속도로 지하가 이루어져서 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정말 천지개벽이 될 곳이니까 요 서쪽과 동쪽을 무조건 집중해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에 지금 착공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34년 준공 목표긴 한데 물론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조금씩 늦어지겠죠. 그래도 이 착공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계속 지금 10년, 20년 동안 한다 했는데 이제 진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 보시면은요, 이렇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옆으로는 아파트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지하로 하행, 그다음에 상행 이런 식으로 위에는 공원까지 나와 있다. 그러면은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 반포 1동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왼쪽에 반포 자이, 오른쪽에 반포 1동 저층 주거지요. 이렇게 미래 된다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말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속터미널 60층 복합 개발인데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이 고속터미널 지금도 교통 체증이 너무나도 심각한데요. 이게 이제 11월 지금 말 정도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발표되자마자 신세계랑 같이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아주 주식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막 계속 상한가 올라가면서 난리가 났고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고속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밑으로 이제 지하로 경부, 호남, 영동선을 아예 통합합니다. 지금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하는 거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상 공간을 이제 고층 복합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60층짜리 6개 동을 이렇게 만들고요. 한강으로 도보도 직결할 수 있는 도보까지 만드니까요.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에다가 한강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고속터미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초구청장이 최근에 이제 서초권역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40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서초구에서 내놓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서초구 정말 크다고. 그래서 2025년 6월부터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양재 내곡권역, 서초, 방배, 마지막 잠원 반포권역까지 11월 달에 진행을 해서 포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그래서 이 잠원 반포권역만 좀 따로 빼서 어디를 좀 이제 집중해서 말씀드릴까 제가 조사를 좀 했더니 첫 번째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강남대로변 복합도시 조성. 물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요 강남대로변 복합도시 조성에 대한 내용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2040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 포럼 해서 잠원 반포건여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서초구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이 저층 주거 지역 노후화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지금 저층 노후 주거 지역 밀집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설해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요 지역에서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리는 이 지역이 이제 반포일동 저층 주거 지역이고요. 나머지 뭐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다 정비구역 재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이런 정비 사업들을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보이고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년역과 신노년역 항상 반포를 제가 지금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계속 투자하면 좋다 말씀드렸는데 앞에는 업무 시설들이 있으니 안쪽에 이제 항상 이면도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안쪽에 점 하나 콕 찍어 놓으세요라고 했는데 이 그림을 그대로 서초구청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초구는 사실 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내놓지가 않는데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내놓지가 않는데 제가 좀 놀랐고요. 그래서 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 바로 요 노년역과 신노년역 안쪽인데요. 이 이면도로가 2개는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땅값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권이 아주 활발합니다. 뭐 큰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고요. 좀 지가가 낮은 땅값이 낮은 지역은요. 이면도로 하나만 들어와도 바로 주거 지역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2개까지는 들어와야 조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쪽을 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고요.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요. 요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상가입니다. 상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지역들이 다 상가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딱 투자해야 될지는 상가를 빼고 나면은 봄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항공에서 촬영한 겁니다. 직접.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초록 색깔로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입니다. 그래서 지하가 되면 여기가 공원이 올라오는 거고 그 오른쪽이 이제 반포 1동 저층 주거 지역이고요. 왼쪽에 보면은 반포 자이, 리버뷰, 메이플 자이 안 그래도 좋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드론 띄워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이 앞에 한강 보이시나요? 그래서 정말 위치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반포동이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었는데요. 그때는 모아타운이 잘 뭔지 모를 때 나오자마자 막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조잡스럽게 사실은 선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기 주민들이 원한 개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요. 사실 지금 했다고 한다면 통합을 해서 굉장히 크게 했을 텐데 어쨌든 반포동은 제가 보기엔 모아타운이랑은 이제 좀 인연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개발을 할 거냐? 제가 보니까 신속통합 개발이 가능합니다. 강남에서 거의 뭐 유일하다고 봐요. 이런 동에 지금 그 대청마을에 지금 연번동에서 받은 강남의 유일한 또 저층 주거 지역이 있는데 두 번째로 저는 요 반포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속통합에 걸맞게 면적이 거의 16만 제곱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고요. 노후도가 65%, 강남에서 65% 정말 높은 겁니다. 사실 60% 넘으면 개발이 가능하니까요. 저는 요 반포동 무조건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아파트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옆에가 반포자이죠. 뭐 반포자이가 지금 현재 50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 나오면은 한 60억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크기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투자 포인트 최종 정리해드리면은요, 이 강남의 정말 마지막 저층 주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도 65%면은요 신속통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통합 가능하다는 거는 사실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전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요. 반포 다음 사이클은 책임질 핵심 주거축입니다. 그래서 강남대로변 복합도시 조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아까 지금 그림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강남, 역세권, 학군, 입지, 노후도 그냥 서울을 평가할 수 있는 정말 서울의 가치를 결정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5개를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주변에 제가 한번 이제 보니까요. 지금 거의 매물은 아예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구축밖에 없고요. 한 6억 중반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도 거의 없기는 한데 6억 중반. 그래서 임대가는 한 2억 후반. 그래서 실투자금은 3억 후반에서 4억대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투룸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5천 이상 지금 되고 있는데요. 사실 반포동을 제가 오랫동안 봐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4년 전에도 7억 5천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자양동에 비하면은 여기는 이미 50억, 60억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반포일동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제가 방송은 좀 짧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더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연락 주십시오.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문준 이사의 마음속 1위 반포 1동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다면 저희 방송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즐거운 월요일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